가드로 내가 태클을 탄다. 그래서 가드로 내가 실력을 쌓아간다라고 하면 저희 아마추어는요, 어떤 단계로 이제 실력이 올라가고 또 어떻게 포지션이 업그레이드 되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최소 3가지 포지션을 소화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마추어 농구에서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드 쪽으로 내가 태클을 탔을 때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가는 방향은, 첫 번째는요, 이제 저희가 2번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2번 그러면 슈팅 가드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슈팅 가드 전에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디펜스 가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펜스 가드와 또는 이제 속공을 중심으로 뛰는 이제 속공 가드, 이렇게 2가지 파트로 제가 부르는데, 2번 디펜스 가드나 속공 가드로 만약에 뛰시면 이제 기본적인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12가지 기초 중에 이제 수비 밑바탕이랑 그 다음에 이제 레이업, 왜냐하면 속공을 뛰려면 마지막 마감이 대부분 레이업 아니면 점프슛이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는 기본적으로 갖춰놓고 이제 농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다고 그냥 무턱대고 난 포인트 가드 패스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수비를 열심히 해요. 왜? 공격은요, 시간도 필요하고 많이 배워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수비는요, 열정이랑 그 다음에 체력, 그 다음에 운동신경 정도 있으면 충분히 그 퍼포먼스, 실력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다? 가드로 태클을 타면 이 디펜스 가드, 진짜 상대편 에이스를 확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디펜스 가드로 시작을 하시고요. 수비를 잘했으면 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속공 가드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디펜스 가드 잘하고 이제 속공 가드를 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기본적인 공격 스킬을 쌓아가세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가드의 공격 넘버 1은요, 3점 슛이에요. 3점 슛을 장착해서 이제 넘버 3라고 그러죠. 이제 보통 슈팅 가드 또는 스윙맨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일로 올라가려면 기본적인 레이업이랑 앞에서 이제 다 장착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슛, 그리고 트리플 스레이 이런 것들이 다 잘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볼을 돌리다가 수비의 움직임을 보고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슛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키우시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디펜스 가드나 속공 가드도 하실 수 있고, 또 상황에 맞춰서는 이제 공격을 중심으로 하는 슈팅 가드나 이제 가끔은 골밑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스윙맨 역할도 하시는 겁니다. 네, 이런 거 좀 기억을 하시고 농구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나가시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해. 그 다음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가드가 올라갈 수 있는 최종 테크트리는요, 바로 포인트 가드예요. 넘버 1. 근데 여기서 포인트 가드는요, 앞에 디펜스랑 그 다음에 공격, 슈팅이랑 이게 다 갖춰지고 나서 넘어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마추어 우리 농구 하다 보면 실제로 실력은 아직 기초가 아직 안 됐는데 팀에 뭐 크고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키가 작고 이제 패스만 돌려야겠다 이런 마인드 갖고 이제 포인트 가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가시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이 올라운드 플레이어 3가지 포지션을 다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가드로 가기 전에는 앞에 걸 잘 다듬고 만들어 나가시고 올라오시길 바라겠고요. 포인트 가드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일단 이제 포인트 가드, 그 다음에 이제 사령탑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공격할 때는요, 센터가 아니라 가드가 게임을 운영을 해야 돼요. 왜? 밖에서 제일 많이 수비가 어떻게 서 있는지도 보고 우리 편 공격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다 보거든요. 그래서 1번이 이제 사령탑 역할을 합니다. 그 슬램덩크에서 송태섭이 하는 역할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테크트리를 타 나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자기의 실력을 직접 보세요. 자기 스스로 체크해서 난 아직 3점이 잘 안 돼. 나는 순간적인 돌파로 레이업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이러시면 수비부터 잡는 겁니다. 네, 2번. 그리고 속공 중심으로 농구를 하시는 거예요. 수비 한번 잘 막으면 바로 속공 튀어나가서 마감 치는 걸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잘해. 그리고 팀에서 신뢰를 얻어. 와, 얘 수비는 진짜 잘하지. 그러면요, 게임을 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도 못하면서 막 슛 던지려고 그러다 보면 팀 코치나 팀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안 넣어줘요. 근데 수비를 진짜 빡세게 연습하시죠. 그러면 수비만 잘해도
팀에서 작전으로 저쪽 팀에 진짜 잘하는 슈터 하나를 묶어야 돼. 이럴 때 생각이 탁 하고 나와요. 이 친구 수비 진짜 잘하지. 디펜스 가드지. 그럴 때 이제 게임 들어가서 디펜스 잘하고 속공 마감 치고 이제 찬스 날 때 슛 던져 나가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테크트리를 가드가 아니라 센터 쪽으로 가겠어. 왜? 내 피지컬이 180 이상이고 몸도 좋고 그리고 골밑에서 이렇게 비비고 리바운드하고 박스하는 게 재밌어. 좋아. 몸싸움 하는 게 나한테 좀 잘 맞아.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태클을 센터 쪽으로 이렇게 파시면 됩니다. 센터도요, 발전이 이제 단계별로 있는데, 저는 보통 4번, 5번,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도 기초를 닦고, 기초에서 이제 좀 더 실력, 공격 스킬을 장착해서요, 마지막에 올라운드 플레이어, 즉, 세 가지 플레이를 다 할 수 있는 이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가 최종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종 단계는요, 사실 스윙맨이에요. 3번. 스윙맨.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럼 또 하나씩 또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마추어에서 강조하는 거는 항상 수비예요, 수비. 왜? 공격은요, 우리가 컨트롤하기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수비는요, 내 체력과 내 열정, 이런 것만 있으면 충분히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넘버 4, 보통 파워포워드라고 부르는데 이 파워포워드는요, 실제로 뭐라고 부르냐면 디펜스 센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격보다는 수비를 좀 더 집중해서 설명할 때는 우리가 디펜스 센터라고 부릅니다. 디펜스 포워드, 디펜스 센터. 그 다음에 그 슬램덩크의 강백호처럼 공격력은 떨어지지만 이제 강력한 박스아웃과 리바운드를 잘 하면 이제 리바운더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은 디펜스와 골밑 디펜스와 이제 리바운드 능력을 갖추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밑에서 이제 공격을 풀 수 있는 기본적인 공격 옵션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 정리해 놨거든요. 그거를 장착해서 이제 5번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5번 그러면 그냥 센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센터도 맞지만 보통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도 불러요. 여기서 컨트롤 타워는 뭐냐면요. 수비할 때도 컨트롤 타워라고 부르고요. 공격할 때도 저희가 컨트롤 타워라고 불러요. 수비할 때 컨트롤 타워는 수비할 때 센터가요, 제일 상대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전체를. 그렇기 때문에 수비할 때 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토킹의 중심을 센터가 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라고 부르고요. 이제 공격할 때는요, 센터가 이제 리바운드나 디펜스 말고 이제 공격할 때 이제 시야가 조금 열리면 우리 편에 슈터들이 어디 있는지도 볼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공격할 때. 거기가 바로 하이 탑입니다. 탑. 그래서 하이 쪽으로 뛰어 들어가서 이제 피딩을 볼 줄 알게 되면 보통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불러요. 그래서 피딩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이 생겨서 밖에 플레이도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3점도 연습하시고 레이업, 드라이빙도 연습하셔가지고 이제 스윙맨으로 가시는 겁니다. 네. 스윙맨 또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불러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시면 욕 안 먹고 아마추어 농구할 때 좀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농구할 수 있습니다.